박우선 대표님 만나서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블로그 요즘도 많이 하시죠? 네, 요즘에 비대면 시대라고 그러는지 블로그의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서 하루 방문자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한 3,500명 정도 돼요. 3,500명. 네. 네, 하루 방문자가 3,500명 정도 되고, 또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가 오고요. 문의가 또 오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저 오면서도 명함, 그다음에 블로그에 대해서 천안에 있는 계신 분이 네. 전화가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음, 오늘 전화하면서 그분은 두 번째지만 저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척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네. 하면서 대표님 이제 자기 일 시작할 거니까 명함하고 블로그도 어떻게 해보죠. 이제 확실하게 대표님은 이제 블로그가 네. 마케팅 채널이 되고 마케팅 도구가 되었네요. 확실하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이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블로그 마케팅이란? 블로그 마케팅이란 지금 요즘은 이제 특히나 비대면 시대고 채널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요. 근데 블로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란 종합 예술 같아요. 종합 예술이다. 예. 네. 여러분들이 그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성 있잖아요. 글도 써야 되고 사진도 올려야 되고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능한 곳이 곧 블로그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가 말로 스토리 쭉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40대 이상 넘어가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빨리 쫙 보고 빨리 쫙 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 딱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블로그 마케팅이랑 돈 안 들이고 내 것을 쉽게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제 마케팅 도구를 활용을 하고 네네. 이게 이제 어떤 DB 역할을 하면서 나를 이제 전문가로 포지셔닝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블로그가 그렇죠.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이제 블로그가 3,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방문자가 나오고 예전에 보니까 한 6,000명도 이렇게 나오고 하던데 네.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을 해가지고는 정말 몇십 명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를 직접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방문자가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블로그 운영을 하는 데에서 성공 전략 이렇게 하면 나처럼 블로그를 잘할 수 있다. 네. 근데 우리가 SNS 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마케팅할 주의할 점이 거기에 올라가는 방문자 수, 뷰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목을 매는 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제품이 어떤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한테 당부시키고 싶은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고객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에 있겠죠.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볼 거란 말이죠. 네. 쉽게 말하면 방문자 수가 전국 단위 10,000명하고 내 지역 사람이 100명하고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지역 사람이 100명이 훨씬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역화 차별화. 아, 블로그라고 해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물론 전국 단위가 이렇게 다 볼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블로그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네. 명함이나 전단지가 곧 블로그로 이동해 왔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나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사업장을 운영을 하거나 내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에 맞는 형태의 어떤 블로그 운영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는 예, 예. 말씀이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블로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도 이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 게 아니고 그렇죠. 블로그도 이렇게 만들면 좋다 하는 게 예.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블로그를 할 때 이제 블로그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의 포스팅이 하나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자칫하면 블로그를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강의라든가 컨설팅 해보면 블로그 대문 만들다가 네. 거의 끝나요. 강의가 뭐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 가서 일단 강의 나가게 되면 그분의 수준을 어느 수준인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잖아요. 네. 근데 그 강의 제목이
중급 과정이거든요. 네. 제가 이게 의뢰 온 게 중급 과정이라서 중급 과정이면 이분들은 기초는 끝났겠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급 과정에 맞춰서 강의안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다 초보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열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주소를 다 받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초보예요. 정말 그냥 사진만 뭐 올라가 있고 글도 거의 없고 그리고 대문 정말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대문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묻더라고요. 저는 대문은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한 번 딱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포스팅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내 컨셉은 여기구나. 그럴 때 대문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굳이 대문을 크게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블로그는 가장 중요한 게 검색 기반이에요. 검색 기반. 내 키워드, 나에게 맞는 키워드라는 컨텐츠를 보고 검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컨셉, 그 다음에 나 전문가 포지션, 내 제품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잡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효과를 보신 분들 있잖아요. 같이 재밌는 것은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모르겠네. 그 카센터가 있어요. 그 동네에. 제가 정릉 살 때는 정릉에 살고 있는 카센터를 가잖아요. 그럼 그분을 쭉 지켜본 다음에 저라고 해서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쫙 지켜본 다음에 보니까 와 이분은 그 아주 깔끔해요. 정리하는 분이. 그 내용이 그 카센터에서 보면은 다 기름이지만 공구가 쫙 정리되는 거 보면 여기는 확실하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도 해가면서 얘기한 것을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허락을 받고 블로그 써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엔진오일 갈러 갔더니 무척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90도로 인사하시면서 강사님 감사하다고. 왜요? 했더니 손님들이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오고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강동구 이사 2년 전에 왔거든요. 강동구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가까운 성신카센터라고 제가 이제 이제 맨날 정릉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오일도 갈고 이제 점검할까 해서 이제 하면서 제 직업 특성상 그냥 대표님 여기 하신 지 얼마 됐어요? 했더니 20년 이상 됐다고 하면서 쭉 또 하시는 그분이 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엔진오일 갈면서 쫙 갈잖아요. 그 다음에 뚜껑 탁 된 게 아니라 위에 속비닐을 넣고 잠궈서 넣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미세먼지가 하도 많아서 뚜껑 그냥 닫아도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성격이 꼼꼼하신가 봐 했더니 아니 이거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제가 감동받아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제 신분을 밝히고 블로그를 이렇게 해줬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우리가 지역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그래서 그 카센터 앞에 주차를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늦게 자고 해서 아침에 눈을 이렇게 늦게 떴거든요.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라서 쫓아갔더니 카센터 아저씨가 웃으면서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키를 달라고 해서 본인이 키를 넣고 차를 이렇게 거기 카센터 옆에다가 공간에다 놓고 걱정 말고 듣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했더니 강사님 때문에 요새 손님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블로그를 가지고 그런 요즘 아주 카센터 몇 군데 제가 아는 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써준 적 있는데 예,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포스팅을 해주고서 뭐 이제 그 어떤 사례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협찬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아이템이 있으면 너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제 강의라든가 명함이라든가 블로그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소상공인들 그런 홍보에 관련돼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블로그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 협찬을 받게 되면 그거 뭐라 그러지? G2원인가 뭐 받는 그걸 뒷광고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다가 표기를 해야 돼요. 협찬받은 상품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물론 이제 협찬받는 상품이라도 쓴 걸 보고 하겠지만 일단 협찬받는 상품이라고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효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템이 확실하게 있고 아니면 내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든지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블로그를 그 아이템을 잘 올려서 쓰면은요. 그 애드포스트 통해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그 블로그 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여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드포스트를 통해서도 수익 활동이 가능하고 내 상품이라든지 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채널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협찬 받아서 그런 활동도 가능하고. 요즘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그 요즘은 이제 그 홈쇼핑 뭐라 그러지 그거를 쇼핑몰 운영을 많이 해요. 그런 광고도 무척 나오는데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그냥 쇼핑몰을 올려놓는 것보다 내 블로그에다가 연결돼서 계속 그 포스팅을 해주는 것도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참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포스팅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을 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홍보. 이번에 추석 선물 세트 해갖고 블로그 포스팅 보고 구매로 연결돼서 된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해보시면서 이런 거는 참 힘들더라. 애로사항. 애로사항은 물론 저도 힘든데 저도 일일 포스팅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아이템이 없다면 쉽지 않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추석 연휴 때 이제 추석 되기 전에는 추석 관련 아이템을 좀 생각을 이렇게 포스팅할 자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수유시장 아는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성내시장, 둔촌시장 아는 떡집 아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회사 옆에 있는 8월의 홍시 가게집 그 네 군데를 다 써줬어요. 그 덕분에도 그런지 제 블로그로 다 유입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뭐 그렇게 해주면서 그 가게 사장님들에게 좋은 인사도 받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제가 하는 이제 소상공인 그 강사 활동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맥 형성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일일 포스팅 이제 일일 포스팅하고 또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 힘들다. 그렇죠. 이게 일일 포스팅, 그러니까 포스팅이 꾸준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기를 매일 쓰는 녀석하고 가끔 쓰는 녀석하고요. 부모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이뻐요? 그러니까 네이버 어차피 이거 블로그가 네이버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자기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단점 이렇게 사례 가지고 꾸준하게 쓰는 것을 좋아해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그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내가 항상 그 찍자 생존이에요. 찍자 생존. 찍자 생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분들은 쓸 말이 없다고 하는데 이 블로그만 한 가지만 가지고 그냥 딴 거 안 하고 블로그만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쓸 말이 왜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농촌 그 강의를 많이 나가서 제일 첫 번째 강의였던 게 뭐냐면 아침에 딱 눈 떠서 딱 보는 풍경이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매일매일. 아침에 같은 곳을 같게 봐도요. 기분 좋을 때 볼 때랑 또 아침에 볼 때랑 저녁에 볼 때랑 풍경에 대한 느낌은 달라요. 첫 번째는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물론 몰입도도 필요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한 150개 정도, 150개 정도를 잡아놓고 제가 초보 블로그를 하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0개 정도를 키워드 잡아놓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블로그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뭐 키워드 다 중요해요. 그거 다 있다고 전제하에 준비됐다고 전제하에 포스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 글을 너무 잘 썼는데 제목이 별로야. 그럼 그 검색이 안 될 확률이 무척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기자들이 뉴스 쓰는데 2시간, 강조해서 뉴스 쓰는데 30분, 키워드 포함해서 제목 잡는데 2시간이래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하나의 내가 발행하는 뉴스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 좋은 제목은 그거예요. 아침 산책을 하며 오늘 내 생일을 맞으며 그걸 검색대 거기에 제목에 나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를 욕심내고 광범위한 키워드를 잡으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키워드 네. 어차피 블로그가 네이버 로봇이 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키워드와 그다음에 네이버가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네이버가 원하는 포지션 맞춰서 하면 좋은데 너무 그런 곳에 너무 막 매이다 보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에 다섯 줄 쓰기. 사진 한 장 다섯 줄 쓰기를 그냥 다섯 줄을 쓸 것이 아니고 나에 관련된 키워드 한 150개 정도 있다면 그거를 섞어서 한 3, 4개씩 섞어서 다섯 줄씩 쓰기 연습하면 한 어느 정도만 가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훈련시키는 분들이 지금은 막 300명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블로그 마케팅 또 이제 블로그 운영 전략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블로그 심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 제목을 잡는 법이라든지 네네네. 또는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전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